자, 이제 그 신고전 경영학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죠? 11페이지. 사실 이제 신고전 경영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은 이제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다가 이제 신고전 경영학이 나올 때쯤 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조직보다, 이제 앞에서는 보통 이제 공식적인 조직을 우리가 보통 다뤘다면, 비공식 조직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는 이 신고전 경영학, 특히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 좀 나오지만, 메이오의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호손 실험.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는 시카고에 있는 그 이제 공장인데, 호손 공장에서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일을 좀 수행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작업자가 작업 환경에 따라서 효율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좀 연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일의 효율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그래서 이제 일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면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개선을 해주면 당연히 능률이 올라가니까 산출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관점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실험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간 거예요, 이제 엉뚱하게. 생각한 거하고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조명을 밝게 해주고 그러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응? 뭔가 작업자리 더 집중해서 또 이제 주변 소음을 좀 없애주면 또 집중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잠만 자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하고 다르게 흐름이 이제 다른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 있냐면 뒤에 이제는 12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보시면 12페이지에 그거 이제 히스토리를 써놓은 거야. 호손 연구, 호손 실험을 하게 된 거를 거기 써놨죠, 그죠? 호손 연구란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인데, 이제는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내에 시에 있는 이제 웨스턴 전기 회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전화기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름이 이제 호손 공장이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과학적 관리법 적용해가지고 성과급 도입하고 환경 개선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제는 능률을 올려보자, 작업 능률을 올려보자. 그래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실험한 게 이제 총 4번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명 실험을 통해가지고 조명이 실제로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변화가 있는지 영향을 주는지, 응? 그래서 거기 이제 조명의 밝기를 막 조절해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응? 이게 조명의 밝기가 작업 능률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이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면접 실험, 뭐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까지 해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게, 이게 보니까 단순히 작업 능률 이런 걸 떠나서 그 작업장 내에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우리도 일해보면 그렇지만 그런 거 있어요. 이제는 특히 남자들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하지만 이게 이제는 위에 선임이나 아니면 조직 내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보면 괜히 나 혼자 뭐 잘하고 그러면은 막 눈치 주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막 하기 싫은 것도, 군대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훈련 나가는데 내가 뭐 나 혼자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데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작업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사회적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공식 조직의 역할보다 이 비공식적인, 보통 이제는 공장에서 이렇게 같은 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는 직장 끝나면 별도의 다른 모임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무슨 동호회 모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장 외 활동으로 자기들 사교 모임, 그죠? 술자리를 같이 하는 모임이나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비공식적인 조직의 역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응? 이게 호손 실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영학이, 그러니까 요거를 왜 신고전 경영학으로 따로 구분했냐면, 그 전까지는 인간을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이제 인간 자체의 심리적인 요소들이 되게 그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더 발전해서 뒤에 가면 또 인간 행동론이 나와 또. 행동.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얘네들의 행동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예? 됐죠? 그래서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의 역할을 얘는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메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는 맥그리어 XY 이론, Z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수 성수 이론은 뒤에 동기부여 이론 할 때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내용이 좀 생뚱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을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이제 메슬로의 욕구 5단계, 뭐 맥그리어 XY 이론, Z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부여 이론들은 뒤에서 별도로 다루는데 그것도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Z 이론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볼까? Z 이론? 그거는 뒤에 내용이 없으니까 Z 이론만 13페이지 Z 이론. 이 이제 Z 이론이 이제 맥그리거 XY 이론을 좀 발전시키는 이론인데 이게 이제는 Z 이론이 이제 왜 나왔냐면 이제 배경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오우치 교수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Z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 나온 배경이 언제냐면 이제 198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되게 못 나갈 때 그때 어느 기업들이 잘 나갔냐면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잘 나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로 다이아드, 옛날 다이아드,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오랜만에 봐도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이아드 영화에 브루스 윌리스 나올 때 거기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건물이 그냥 무슨 건물인데 거기가 일본 회사 건물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일본 회사들이 거의 미국 기업들을 거의 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일본 기업들이 왜 그렇게 잘 나가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그 내에 이제 조직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던 거지. 당연히 이제 아시아계 기업이다 보니까 동양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외국 서양 기업들이 이제 좀 개인주의에 좀 치우쳐 있다면 당연히 동양 쪽은 알다시피 이제 집단이나 그죠? 조직 문화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유착 관계라든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일반적인 외국 기업보다는 더 동양대 기업들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짬뽕을 해서, 그러니까 동양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의 특징과 서양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의 특징 중에 좋은 점만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Z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내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종신고용제, 그리고 뭐 비공식 통제, 조직의 통제와 강화. 그러니까 동양적인 문화의 조직들이 비공식 조직들이 많아. 서양 문화보다는. 거기는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따로 놀죠. 그리고 이제 직원 전체에 대한 전인격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게 이제 동양 문화가 그래요. 정이 많은 문화라서 이런 거 좀 있고요. 뭐 선후배 관계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거. 조직 구성원에 대한 느린 평가가 동양 문화가 그렇습니다. 동양 문화. 이것도 동양 조직 문화를 그대로 살린 거예요, 이게. 조직 구성원에 대한 느린 평가. 서양 문화는 좀 빠른 평가거든, 빠른 평가.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은. 그 다음에 비전문성에 대한 이제 기초 정보나, 비전문성에 기초한 모집과 배치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신입사원 같은 것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력이나, 그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뽑는다고 하면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하여튼 그런 장단점들을 쭉 나열을 해놨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뒤에서 얘기 이제 안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